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그러나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 포럼의 명성은 일찍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79세입니다. 한평생 내일 80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여상환 선생님이신데, 이 어른은 이리 오너라 하면 제가 무조건 뛰어가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상환 대선배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자네가 그동안 집필하느라고 막 두근불출하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일단 오늘 새해 벽두에 한번 발표를 좀 하면은 나도 많이 참고가 되겠다. 이래서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상환 대선배님하고는 담을이라는 대찾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고구려 기상 민족의 호를 다시 역사의 호를 찾자 하는 그런 민족운동의 부흥운동인데, 여기 또 신용수 학장님하고 같이 지리산 산청 담을민족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열심히 민족운동을 함께 해온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과 배경하에 오늘 와가지고 저한테 발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완전 고용 기반형 복지사회는 한 국가 단위로 어떻게 해서 정의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이루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정의를 기반한 세계 평화는 그거는 글자 그대로 세계적인 안목에서 하게 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1978년 이후에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고민해 온 주제입니다. 제가 한편생 책을 한 57권을 썼는데 미국에서도 제 책이 나와 있고, 그동안 프랑스 파리에서도 세계적인 상을 받고, 독일 바덴에서도 세계적인 상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만 51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는 저희 연구 주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거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딱 두 가지입니다. 세계 대공황이, 제2의 세계 대공황이 지금 도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이 전운이 이미 곳곳에 지금 현재 전운이 감돌고, 오히려 지금 현재 위기 적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여러 어르신들한테 그냥 페니트레이팅하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그동안에 연륜도 많으시뿐만 아니라 내용도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수 효과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키워드만 드리면 벌써 그냥 이렇게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학자로서 볼 때 한
심한 게 있습니다. 세계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적인 석학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철학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가, 특히 한국이 철학 부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루션을, 해법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어떤 조그마한 정책당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영문으로 A4 10포인트로 1140페이지를 쓴 어마어마한 그런 대작을 제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남기고 가야 될 흔적으로서 제 묘비명에 남겨놓을 그러한 제목으로 이 제목인데, 오늘 제가 영문으로만 수년 동안 써오다가 오늘 국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제가 조금 불균형을 좀 느낍니다. 게다가 또 시간이 이거는 뭐 한 달 내로 해도 모자랄 그런 내용인데 한 시간을 딱 주시니까 아주 깝깝합니다. 예, 깝깝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엑기스만 추려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가지고 요약문을 만드는데 요약문도 10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키보드 중심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제가 좀 서면으로도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나마 요약문을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메시지만 받는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 요거는 제1편이고 글로벌 정의기반형 세계평화는 제2편입니다. 근데 제가 욕심이 나서 제3편을 하나 붙였는데 이 평화니까 세계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이 문제가 세계평화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3편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것도 좀 붙여놨는데 준비를 해놨는데 오랫동안 이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1, 2년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적어도 21년 동안 공부, 연구, 국내외로 발표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 문제만 하더라도 뭐 국내외 또 책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미국의 부통령 딕 체니하고 교신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분은 저한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한테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고 뭐 등등 그러한 배경이 있는 이야기 때문에 시간 되면은 제3편까지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반도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대선배님들에게 그리로 저한테 합당한 오늘 보호의 그 목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1편, 2편, 3편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철학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철학이 뭐냐? 아니 교과서적인 철학 이야기야. 당신이 내놓은 철학이 뭐냐? 그거는 신실용주의입니다. 영어로
네오프래그마티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네오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것은 네오는 신이란 말은 이야기인데 앞에 프래그마티즘이 있느냐? 있습니다. 미국에 프래그마티즘이 있고 그리고 중국의 등소평 선생이 이야기한 실사구시가 중국의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입니다. 그 두 개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두사 신자로 네오 프래그마티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게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차별을 이야기하면은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공자, 맹자 이야기하고 또 뭐 서양의 그 많은 칸트니 등등 해가지고 그러한 문헌 중심으로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걸 천조를 합니다만 제 특기는 우리 신용수 학생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시니까 제 특기는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수학으로 제가 휘둘렸습니다. 그 묘한 이야기입니다. 휘둘렸다는 표현도 일부러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수학으로 증명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신실용주의를, 철학을. 예. 그 수학으로 증명했다고 하는데 발표가 됐느냐? 예. 막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줄줄 나옵니다만 1978년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목은 Optimal Economic Growth and Social Security, 최적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입니다. 이게 이 제목 자체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과 복지를 공존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975년도에 노베ಲ್ 인터내셔널 이코노미 리뷰라는 세계 탑 경제 저널에 여러분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현대 경제학은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입니다만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는 P.A. 사뮤엘슨입니다. 사뮤엘슨 교수를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논문이 1975년도 논문인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Optimal Social Security in a Life Cycle Growth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Life Cycle Growth 모델 하에 최적 사회 보장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고 또 Optimal Population Growth Rate, 최적 인구 성장론을 내놨어요. 두 편을 한꺼번에 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박사학위 논문 쓰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을 때니까 참 집이란 논문이 이구나. 근데 이게 아닌데, 훌륭한 논문이지만 내한테 unacceptable한데, 그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느냐? 이래서 내난 박사학위 논문이 최적 경제 성장과 사회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당시에 옐로우가 한국의 촌놈이 좀 시끄럽게 떠들썩했습니다. 학계에 미국에서. 그래서 그 덕분에 1978년 가을에 학위를 받자마자 미국에서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수학으로 증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막 그때 이제 동료 교수님들도 동료가 아니 은사님도 했는데 동료 같이 공부하는 미국 학생들은 나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네가 사이먼슨 교수님 이론은 엎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비웃고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랬는데 뭐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철학을 이야기할 때 저는 장기로 수학으로 때려잡는 것이 제 주특기이고 전맥이 됐고 그게 바탕이 돼서 오늘날까지 역사를 붙이고 또 철학문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바 사이언스 퍼블리셔라는 미국 유명한 출판사인데
뭐 그거보다는 제가 좀 죽기 전에 저 남들은 하버드 이래서 하니 나도 죽기 전에 하버드 한번 진격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습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신실용주의가 정의가 뭐냐 이러면 정의가 굉장히 긴데 이 대내적인 정의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정의 부분이 있는데 대내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 생활권적인 기본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장, 주택, 교육, 의료, 연금 이 5가지입니다. 이 동양의 중국의 하고 이 동양의 중국의 오복 사상의 대칭적으로 저는 생활권적인 기본권 이게 5가지인데 직장, 주택, 교육, 의료, 연금을 들었던 겁니다. 요 5가지가 필요하다. 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창의성을 위해서 필요로 한 거다. 그래야 행복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정의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위한 실천 철학이다. 라는 게 한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대외적으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평화라는 게 뭐냐?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자원 배분의 효율성, 소득 분배의 공정성, 시장 질서와 사회 질서 이 다 필요한 겁니다만 대칭적입니다. 자유냐 평등이냐 세계사가 그것 때문에 싸워한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융합하자, 융합하는 철학 이게 신실용주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정의를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종횡무진 막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한테 아침에 잠 깨우기도 좋을 겁니다. 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우리 칼 막스가 자본을 내가지고 소위 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현재 세계가 몸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뻘기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를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에 대한 반대의 이론을 내놓은 사람이 있냐? 대안이 있느냐 이거지. 예. 칼 막스가 미쳤느냐 이거죠. 미치지 않습니다. 대단한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칼 막스의 대안론을 내놓은 게 저다 이거죠. 대안이는. 이거는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룬 게 칼 막스예요. 예. 유물론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방법은 프롤레타리아 혁명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 그럼 당신은 그 대안이 뭐냐? 이 나도 인간 소외 문제를 다룬다 이거죠. 막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 소외 문제를 아까 정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이 사회가 직장, 주택, 교육, 의료, 연금 이 5가지가 보장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인간 소외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면은 막스가 말하는 인간 소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유물론으로 봤고 저는 신실용주의라는 측면에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막스가 그 선언문이 있죠. 그 선언문에 대응한 대칭적인 저희 선언문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됐고요. 예. 그러면 이러한 그 신일론주의의 필요 조건이 뭐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완전고용 기반형 복지사회다 이런다. 근데 여기서 아까 5가지 그 생활권,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이거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머리가 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고용의 중요성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모든 것이 고용에 있는 겁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고용이 있어야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도 마련할 수 있죠. 오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애들 교육 문제 시킬 수 있죠. 나중에 어려운 문제 있죠. 해결할 수 있죠. 나중에 리타이어를 한 후에 연금 문제들이 모든 출발점이 뭔가 직장 고용입니다. 곱슬이 이야기하면 decent job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양호한 직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완전 고용 기반형 복지사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학적 주제가. 근데 여기에 또 묘한 게 웰페어 소사이티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라면 얼마나 강한 이야기고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확실히 찬 이야기다 이거예요. 왜? 전 세계가 지금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 국가를 외치고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지 국가가 아니라 복지 사회이다 이거예요. 복지 국가 하는 건 누가 주고 정부가 주도하는 government-led welfare state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다 이게 시장이 주도하는, 자기가 주도하는 내 고용, 내 직장으로 내 삶의 터전을 통해 가지고 그게 복지 사회다.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또 수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칠판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래프로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옳다는 것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여기서 답답하고 답답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이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뭡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또 터키에 지금 유럽의 쪽에서도 영국이 뭡니까? 복지국가의 원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등등 스칸디나비아, 북극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복지 재정의 위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지국가 지금 재정 위기를 다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제가 하자는 대로 완전 고용 기반형 복지 사회를 하면은 복지 재정 위기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당신이 형이상학적인 모델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가 없느냐? 당신이 그리는 그 이상사회가 있지요. 스위스 보세요. 스위스가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스위스 없어요. 복지제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게 정의롭게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국방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 다음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키워드 제목만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복지 사회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웰페어 소사이티, 웰페어 스테이트 하면은 망한다. 복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복지 국가가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 재정하려고 그러니까 세금 부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재산에 할 겁니까? 소득세에 할 겁니까? 부가세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바보 등신들이 지금 이제 춤추고 있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있다. 진실용주의는. 그 충분 조건은 뭐냐 하면은 법치 국가이다. 이거죠. 뭐 여기 뭐 질서 자유주의를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다들 선생님 아시는 법치 국가만 제가 충분 조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남들이 아무도 말 못하는 이야기 안 하고 못하는 이야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 법치 대한민국의 어느 시기 이후에 얼마나 법치 국가라는 말이 많이 튀어나오는 용어입니까? 저는 TV 보도 전부 TV 이제는 안 봅니다만 얼른 지상에 뭐 종이 보면 안 봅니다. 전체는 뭐죠? 뺏지 다른 사람들의 법치 국가가 어떻고 뭐고요? 막 판검사들이. 제 아들도 뭐 법대 나와가지고 법대 나와서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제가 부산고등학교 나왔다는데 부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서울 법대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법대 출신들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 고등학교에. 네, 자네들 그 법대 출신이니까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너가 법치국가가 뭔 줄 아느냐? 저 법대 출신이 아닌데도 그 말을 해야 돼. 그럼 그런 논리법 법치국가라는 건 rule of law인데 너거나 법 실정주의를 말한다. rule by law라고 지금 이야기한다. 우리 한국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법 실정주의인데 법치국가는 그건 of law다. by law가 아니고 그걸 막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그 이야기를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너가 법대 다니면서 그런 거 안 배웠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법실정주의가 아니라 법치국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체제는 어떤 체제여야 되느냐?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고 하나는 시장자본주의인데 앞에 접두사가 필요해요. 그건 앞에는 뭔가 질서 정연한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그거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자본주의다. 이겁니다. 이거 뭐 well ordered free democratic society, well ordered 이거 제가 만드는 용어가 아니고요. efficient, equitable, market capital 이거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앞에 접두사는. 그거는 존 롤즈라고 하버드의 철학 교수가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이 만드는 거를 제가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국가체제, 존 롤즈 교수가 명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는 제가 그랬고요. 그럼 실제 철학은 뭐냐? 이거는 아까 말한 완전고역에 맞춰가야 된다.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여기에 이 그림은 잘 그리는데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실력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그러한 매스가 뭐냐? 그러한 수술 도구가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테크노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스트레티지다. 테크노 슈페트리언 테크노 이코노미 디벨롭먼트인데 제 논문 제목입니다. 좀 이름이 나왔죠. 거기 이제 중국에서 따가지고 과교 입국 여러 해서 좀 응용하고 제가 중국에서 북경대학에서 특강 갔다 왔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북경에. 거기서 제 책이 중국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스트래티지는 저희 브랜드 봅시다. 근데 이걸 제공하면 이겁니다, 선생님. 기술 혁신. 그다음에 뭐가 신산업에 신기술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기술 혁신 해가지고 하면은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면 뭐냐면 고용 창출이 일어나죠.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은 소득이 생기죠. 소득이 생기면은 거기서 분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내믹 프로세스가 이제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면 기술 혁신이다 얘기죠. 그러면 그 기술 혁신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점점 현실적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회보장세를 도입하자 이겁니다. Social Security Tax라는 그러한 새로운 세제 계획을 통해서 도입하자 이야기입니다. 사회보장세를. 그러면 이 사회보장세를 어디다가 부과하느냐?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제가 올해 부동산의 불로소득에 부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혹시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을 연상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주택만 가지고도 하면은 월 연평균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하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상위 10%인데 이래들이 얻는 연간 불로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89.3조 원입니다. 연평균 GDP의 24.5%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이걸 갖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토지만 하더라도 상위 1% 기업, 그리고 상위 10% 기업 뭐 등등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불로소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이 흘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러니까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해. 결혼 안 하니까 애새끼들이 없어. 애새끼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노인만 시키니까 노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 축복이 됐으니까 여기만 하늘밖에 돈 벌어오는 사람 젊은 세대는 없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복지 지금 위기가 빵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기 불을 질러놓고 불 끌 생각을 안 하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에도 나옵니다. 제34조 1항, 제34조 제2항, 5항 뭐 등등 제가 법률서적도 다 되게 놨는데 합헌적이에요. 제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한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는 긴데 최근에 어떤 분이 세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컴퓨터 안 하려합니다.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지금 몇 페이지가 남아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이야기는 많은데 다 주택자가 듣고 뭐 상속세가 듣고 증여세가 듣고 뭐 저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어느 분한테 하나만 점잖게 이야기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혁신적인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이
어디느냐? 다주택자들이 이 천하의 고약한 두들을 잡아야 된다. 두들지를 잡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총리나 완벽고용 기반형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얼마나 말하기 좋고 듣기도 좋겠느냐. 고용대책이 뭐요? 그러면 노조 대책은 왜 없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돼요? 재정 적자 문제는 어떡합니까? 가계 부채는 어떡할 거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다요. 어떤 분한테. 그러면 임 교수, 당신은 왜 집착 이야기하는? 여기 저 여사관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자유지성에 연재로 쫙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재정위기 뭐 등등 외환위기 문제까지 오래전부터 제가 연재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하고 요구할 저 근거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가만히 있다가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당신의 이 신실용주의가 그러면 의의가 기대 가치가 어떠느냐? 이렇게 뻥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의 파급 효과가 어떠느냐? 역사적인 의미가 어떠하냐? 또 우리 인류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The significance of expected value of neo-pragmatism이 뭐냐 이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계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이렇게 졌는데 지금 이제 그걸 왔는데 그에게 그거를 원흉이 뭡니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뉴리버럴리즘이거든요. 뉴리버럴리즘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해도 어느 경제학 교수와 학자가 그럼 이게 대안이라고 내놓는 사람이 없다. 한국은 아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저는 한국 사회를 끌어왔습니다. 예. 두문불출하고 제 서재에 박혀있는 것이 제일 배짱 편하고 마음 편해요. 예. 미국 뭐 없다. 뉴리버럴리즘 요하는데 그게 당신의 얼터너티브는 뭐냐? 없다. 그러면 대안식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실용주의로 내놨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한마디 할까요?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철학도 좋아하지만, 뭐 정치 외교학을 해가 미국에서 경제학을 해서 그런 이제 잡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인류가 이상적인 사회를 많이 꿈꿔온 유토피아다. 중국은 동양은 대동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교 중국에 컨닝해가지고 한국에도 대동사회가 많이 있고 그래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러면 서양의 이상적인 사회에 보면은 뭐 야이 막 부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딱 있는데 시간 없을 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유토피아를 부르짖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양의 경우에 어떠느냐? 대동사회 뭐가 공자 맹자 뭐 쫙 있는데 대동사회를 이야기했죠. 그러면 청나라 왜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위상학적인 그 유교 농건주의 사회 이게 서양의 무력하고 산업에 무너진 아편전쟁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사회를 구체적인 대안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대동사회적인 그런 한계 개념이 아니라 실천 철학으로 내놨다. 두 번째, 의의. 그러면 당신은 경제학자인데 경제학계는 어떠느냐? 우리 신용수 교수님 경제학자입니다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조안 로빈슨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한양대학교에 한번 초대를 해가 스피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조안 로빈슨을 못하고 딴 유명한 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통역하고 등등해가지고 장안 옛날에 좀 시끄러웠는데 이 조안 로빈슨 여사가 1971년도에 가면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이론의 위기고 경제 확장의 위기다 하고 개갈 일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콧대 높은 금방진 미국의 경제 연례 학체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 미국의 경제학자들 쌀스러워요. 제가 막고요. 그러니까 조안 로빈슨 여사와 그렇게 스피치를 하면은 다소 곳이 좀 더럽게 될 건데 여성이 어떻게 뭐를 아느냐고 말이요. 거기서 막 핀잔 주고 먹기 이랬어요. 아주 제가 모박당했어요. 그래 아무튼 이 로빈슨 여사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안 돼. 근데 그분이 예난 게 보세요. 선생님. 제1 글로벌 경제 위기가 뭡니까? 세계 대공황 하는 게 1930년대예요. 그때에 누가 구출했습니까? 케인즈가 했습니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걸 제2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직역한 게 조안 로빈슨 여사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제3의 경제 위기 글로벌 2008년도 하반기 미국 말 글로벌 경제 위기 여기다 대학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소파 없다! 예, 없지만 없다! 더 지독한 경제 위기가 온다 합니다. 그러면 당신 대안은 없다! 이게 제가 깝깝한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경제 이론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완전 오염시만요 복지사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2035년도 되면은 1930년대 대공황 일대 실업률이 25%였는데 그와 비슷한 이 고용 위기가 실업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2의 세계 대공황 제2의 제3차 세계대전이 그러한 조짐이 먼 산에 지금 둥둥 천둥벼락이 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대안은 트럼프 외로 없는 거예요. 트럼프만 시끄럽게 그 외에 학자나 교수나 뭐 내놓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는 하버드 총장이 트럼프에 한번 대들다가 요즘 조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 손녀딸이 미국에서 뭐 천재 칭호를 받았는데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가려고 지금 미국 여권을 뭐 등등 일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못 돌아올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만 그래서 톤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만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가 이야기는 뭔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주도형 복지국가 한결같이 심각한 재정위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게 소박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가요 2025년도에 벌써 65세 인구가 20%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연금 재정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기급이 고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어느 경제학 교수가 어느 경제부처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국민연금 기금에 가면은 제 책이 있습니다. 최광이라고 제 1년 선배인데 아주 제하고 절친합니다.
그분이 보건사회부 장관 때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그래서 임 교수 연금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대안을 좀 내놔. 그래서 제 책이 두꺼운 게 국민연금 본부에 있어요. 그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문제점도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내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이 나라는 나는 포기한다.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병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미국에도 지금의 공적연금 제도가 7,400만 명의 베이비붐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난감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대들이 노인이 돼가 연금을 막 수익하는데 연금이 지금 바닥이 나 있어요. 미국은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미국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지옥이 어려운 곳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 나옵니다만 유럽은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어쩌는가 하면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 이제 늦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봉책으로 보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러고 있어요. 다 독일은 다릅니다. 독일은 뭔가 하면은 고용을 촉진해가지고 너희 노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이래서 근로연계 복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근로연계 복지. 아까 스위스 좋은 제도가 있대요. 독일의 근로연계 근로하고 복지하고 연계를 해요. 이건 제 사상하고 딱 직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피컨스가 뭐냐. 아까 막스를 이야기했는데 좀 저도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막시즘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의 김수행 교수, 우리 신학평 아세요? 김수행 교수 돌아가셨어요. 좀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싶어하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가깝게 일을 하는데, 그분이 어쩌면 런던에서 막스만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서울대학교에서 막스 이론을 가르쳤죠. 그래서 저는 KBS 불러가지고 막스 비판하라고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나 안 나고. 우리나라에 어느 기관이 있어요. 뭐 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억이 나지요. 근데 어느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봉직했습니다. 근데 왜 했냐? 이게 막스 이론은 수학으로 막 조직되니까 이제 막 자본론 뭐 이야기하는 거 갖고 임 교수님 창기 수학으로 막스의 호구를 하는 거 그쪽 강의를 좀 해요. 그러니까 한 20년 그 강의를 했어요. 해파라고. 해파를 한국말로 해외 파견을 해파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해외 보낼 때에 그러고 해외 근무하다가 한국 오면은 머리에 들어가 있는 바다 이런 그런 거 낸다고. 그래서 새로운 신교육. 그거를 제가 한 20년 동안 어느 곳에서 제가 봉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한다고 봐요. 막스 이론을. 김수행 교수는 돌아가셨지만 자본론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비판론이 아니에요. 비판은 없어. 상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조로 공부해야 되고 뭐. 그래서 막스 이론은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하면은 길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 소외 문제는 저는 제 나름대로 푸는 거다. 소외론, 노동 착취 이론에서 막스 찾았는데 저는 신실용주의에서 찾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멋진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만드는 거니까. 막스가 이렇게 외쳤어요. 한국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자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다.
그러나 그네들에게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다니더라. 이거 피가 끓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대청적으로 임양택 교수는 뭐라고 했냐? 노동자들이 이룰 것은 일자리뿐이다. 제 사설이 아니라 그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대량 실업뿐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자각하라. 이 영어로 제가 썼는데 참 멋있게 썼어요. 네. 이게 강병한 막스와 하고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막스 이론 좌파 뭐 등등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전 이야기할 때 전 저한테 좀 배우고 좀 했으면 좋겠다. 얼개인이 흰개인이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네. 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 여러분 프라하 봄이라고 있어요. 1968년도에 프라하 봄. 나중에 벨벳 혁명이라고 동유럽 혁명이 20년 후에 일어났죠. 그건 뭐라습니까? 예, 그걸 뭔가 하면 얼굴 있는 사회주의로 이야기했습니다. 응? 근데 그네들도 이게 나중에 고르바초프는 영향을 줘가지고 글라스노스트 혁명을 이렇게 유발한 거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얼굴로 한 사회주의를 부르짖기는 했지만 how to do 이 실현 방법은 못 내놨다. 이게 제가 내놓은 것은 인간의 얼굴로 한 그런 경제체제를 이야기한 거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북한의 주체사상도 제가 흔들어 패버렸어요. 이게 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막스 레니즘이 있는데 막스 레니즘 다음에 일어난 게 스탈리니즘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게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다시 데려다가 스탈린 기억하고 들어가고 없애버리고 막스 레닌으로 돌아갔는데 북한은 안 돌아갔어요. 이게 스탈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유일 사상 체계는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로 한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는 이거는 비판은 여기도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 아니에요. 정통적인 의미에서. 끝.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념의 잔혹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거구가 이쪽이죠. 거구가 저지른 거. 극자가 저지른 거.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다 분류를 했는데 둘 다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거구나 극자가. 극자가 행위에 약 이런 1억 명은 죽였어요. 예. 예. 거구는 약 6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예. 거기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면 개고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 제국주의에서 난징 대학살로 인해 가지고 30만 명 죽였잖아요. 대학살. 그래서 그 책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책값으로 나카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 얼마 줬냐? 13만 명이 책값을 치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느냐? 인류는 허무주의고 그 다음에 잔혹한 이념의 논쟁에서 벗어나라. 선생님, 제가 가서 그 이야기 많이 하고 기러기 뭐 이별 꼭 보면 그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가을에 기러기 우드에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 기러기가 구말리 날아갈 때에 오른발만 흔들고 갑니까? 오른발 왼발 다 해가 좌우 날개로 구말리를 향해서 가는 게 기러기예요. 구말리 멀리 보고 가는 게 뭡니까? 민족의 비전이지. 프랑스 파리 가보세요. 좌우가 어디 있어요? 프랑스 민족 그룹 다 단합이에요. 왜 이놈의 나라는 6.25 사변을 겪었으면서도 좌우 신동이 빨리들만 야단입니까? 에? 오른팔이 필요하면 왼팔도 필요한데 보조로. 예.
내가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그랬어. 그럼 당신 피는 불나 그랬어요. 희나 그랬어. 이게 실로시대 이 차도니가 피보니가 희는구만. 예. 우리는 막스도 모르고 사회주의 이론도 모르면서 그냥 빨리 하는 겁니다. 뭔지 보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 다 필요하지요. 왼팔 오른팔 다 필요하지요. 중요한 거는 몸뚱이가 중요한 거지요. 나중에 비판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게 뭐냐, 몸뚱이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행복, we need more. 근데 또 내가 차표에 관련 줄 모르겠는데, 차표가 좋아요.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 하세요. 다섯 번째는 유명한 칼 플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미클스 웨이트 올드리치, 유명한 사람, 한국에는 별로 안 알려지는데 유명한 사람. 그 앞에 사람은 거대한 전환, the great transformation. 그럼 밑에 사람은 뭐를 가면은 the fourth revolution, 제4의 혁명. 그 유명한 이론들인데 한국 사회는 별로 많이 안 알려줍니다만은, 아니 그래서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면은 from to 이야기인데 to which direction, in which direction, 어떨 the first revolution, how to do, 어떨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블루프린트를 내랑 다 칼 플라니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울들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대한 전환, 제4의 혁명을 당신은 어디다가 적용하고 싶느냐? 그거는 바로 중국에 저는 적용을 했다. 중국에 이래 제가 하지 않으면 중국은 collapse, 수주않는다. 그 방향을 제4의 혁명, 그리고 구조적인 대전환, 그거를 제가 나중에 여기에 글로벌 주의 기반적 세계 평화 할 때에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서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또 생각하면 되니까요. 중국은 지금 정치 체제가 현행 인민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인민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민주사회주의로 일단 가라. 민주사회주의에서 아까 제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 왜? 그 이유는 잠깐. 경제체제는 지금 국가자본주의인데, 국가자본주의 하면은 국유기업 등등, 그거는 지금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이고, 돈 먹는 하마고 등등, 거의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제4의 혁명,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체제로서 완전고용 기반형 국지사회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게 구조적인 전환이죠. 대전환이죠. 제4의 혁명이죠. 이게 시진핑이가 해야 될 국가혁명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죠. 시간. 아이고야. 이 사람 죽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제2편에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선생님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다 컴퓨터 하시죠? 이게 쳐가지고 뭐라고 하는 임양태 교수의 세계 평화론하고 이마누엘 칸트, 유명한 이마누엘 칸트하고 세계 평화론을 비교 좀 해다오. 제미나이나 뭐 등등 챗 GPT한테 두드려보세요. 쫙 남자고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하여튼 이마누엘 칸트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은 뭐냐면은 아까 세계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시 균형이다.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선생님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Beautiful Mind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존 내시가 수학 천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저는 그 영화 보고 되게 울었는데 거기 나오는 내시 균형, 그 협력적인 게임을 하는 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갈퉁이라고 있어요. 요한 갈퉁,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제가 어디가 스피치 하면서 그 이야기, 갈퉁인데 그 사람 평화를 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컨플릭트 개념, 갈등을 평화, 그러니까 이런 또 장면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한 갈퉁하고 존 내시 그 개념으로 이마누엘 칸트가 좀 미완적인 것 제가 보충해 있는 세계 평화론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아이고 우리 사회자님이 저한테 시그널을 주어가지고 제가 조금 답답한데 나중에 할게요. 예, 나오면 예, 그때. 그래서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 글로벌 이 세계 평화를 흔들고 있는 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뭐 흔들고 싶어서 흔들니까 패커슨스 싸움인데 이게 저는 그걸 어디서 찾는가 하면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에서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아까 중국도 말씀드린 중국의 국정 철학이 잘못됐다. 그러면 미국의 철학이 뭐냐? 빨리 말씀드리면은 유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useful하다. 네? usefulness가 실리다. 이겁니다. 그게 적자 생존론입니다. 여기에 기초를 두는 게 미국의 실용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면 이익이면 무조건 국가 이익이면 무조건 그게 진리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바뀌면은 미국도 죽을 맛이고 세계도 죽을 맛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지금 죽을 맛인가 하면 여러분 그 무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분이 시코라는 여기 중지고 약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어려보험이 없잖아요. 그래 두 개 하는데 이게 4만 불이 들고 이거는 2만 불이 드니까 비싼 거는 중지 이거는 갖다 떼가지고 세박 줘버리고 나머지 약지만 2만 불을 위해서 고치게 하는 이런 그 영화가 나오니 어떻게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는 뭐가 문제 있냐? 이야기할 게 많은데 펜타곤 시스템입니다. 무기를 팔아야 사니까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라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이라크 지금 야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돈을 얼마 들어가면 1,541조 달러를 갖다 뽑아왔어요. 근데 그 돈이면 미국의 의료보험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정 철학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간단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바로 국정 철학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실용주의가 아니라 근데 건국 이념이 국정 철학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철학은 임양택의 신실용주의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의 5대 위기 문제, 글로벌 경제 위기, 에너지 환경 위기, 식량 위기, 대량 살상 무기 위기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국다운 지구촌 문화 공동체에 대한 기여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사회자님 거의 다 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총리 리가미우가 이야기한 바가 절대 미국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제 대국은 될 수 있는데 군사 대국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제가 건강하고 싶은 등소평이니까 삼국지 연애에 나오는 그 유비가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 제시를 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도광양해하고 유소자위 은근을 발톱을 숙이고 은근을 얼마 동안 100년 동안 치욕하고 있으라. 저는 100번 만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남파, 북파, 삼등성으로 올라가면 돼. 남으로 가나 북으로 올라가나 흑묘, 백묘 쥐만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무슨 소용이 있노? 소용이 있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건 안 된다. 동서평이 도광양의 유수 그거 하면서 100년 동안은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을 둬야 된다. 중국에 그러면 공자 유교로 신유교로 하면 되지 않느냐. 풍무란, 오사관, 그리고 리쭈 이런 사람은 유명한 정말 그 사람들 존경하는 유명한 신유학자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중국은 신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국의 국정 철학을 삼아야 된다는 저는 거기 반대예요. 왜냐하면 신유학 때에 뭐 했느냐. 아펜 전쟁 때 청나라 망할 때 뭐 했느냐. 그냥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고 제가 제시하는 신실용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그거를 그래야 중국이 살아남는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대내적인 것은 그렇고 외적인 전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학교 사회자님 거의 다 마쳐갑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화 경제권인데 주화 경제권에 자족해라. 100년 안으로는. 중화 경제권을 해서 RCEF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시안 10개국 등등 해가지고 다 세계의 30%는 장악하고 있어요. 무역 규모만 봐도 세계 34%입니다. 그리고 GDP만 해도 31%입니다. 그리고 인구만 하더라도 세계 29.7, 30%. 내가 보니까 다 30%는 다 돼요. 그러면 대지 중국이 옛날에 아펜 전쟁 때 청교가 망할 때 그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로서 중국은 동왕양회 유소장에 하는 것이 현명하다. 허리가 우리끼리 여기 녹음되면 안 되니까 100년 안에 만약에 누가 잡아치면은 중국이 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미리 다 먹으려 하다가 너가 먼저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인데 대만이 지금 이제 포칼 포인트인데 CGP가 지금 이제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거죠. 대만은.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 대만이 항공모함입니다. 태평양 전체를 딱 지켜주는 이 불침범이에요. 그 대만이 중을 넘어가면 그냥 태평양이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로 안 내놔요. 대만 못을 박아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꼭 그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누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옛날에 마잉주하고 대만 충동하고 원자바오가 주고받은 게 있어요. 유명한 이죠. 같은 배로 물을 건너고 서로 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를 열어가자.
이 한시가 있습니다. 원자바구가 또 마잉주보고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과거의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에 미친 감정을 버리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손을 잡고 함께 나가자. 그러고 후진타오가 다시 그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마잉주한테 현실을 직시하고 신뢰를 쌓고 다툼을 멀리하고 함께 윈윈을 만들어 나가자. 이 이상 정답이 없다고 봐요. 예. 저는 여기서 조금만 나오면은 대만이 터지면은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만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같이 지금 이제 불기둥이 대만을 터지면은 한반도에서 터지고 이러면 우리가 무슨 끄떡대기를 씁니까?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가 대만을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호모르조하고 말라카 해협이 이제 그래서 전운이 감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은 남사군도가 어마어마한 석유 바다입니다. 아프간 전쟁이 왜 터진 줄 아십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협력적 개입, 그거를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좀 더 그 협력 아까 하는 그런 로마서 8장에도 나오듯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리라.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가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고 그런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인데 아까 딕 체니 부통령한테 감사 편지가 2007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 5월 8일 날 저한테 보내준대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하고 교신 정책 교환하고 이러다 나중에 불려가면 제가 혼날까봐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모 대통령. 그때 옆에 배석한 사람이 주호영 당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아예 자료를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에 한반도 평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죠. 그죠? 예. 이게 세계가 평화 조약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평화 조약은 다 파기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도 그랬고, 독소불 같은 조약도 그랬고, 바바바바. 그게 한 6개가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남북한 평화 조약을 한다. 그 거짓말! 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핵무기 해결 퀘션 마크 붙이고, 핵무기 해결 이스라엘을 미국이 알고도 눈까봐 주문들고, 인도는 나중에 이래가지고 해주고, 파키스탄도 그냥 나중에 손 들어가지고, 그래, 너 저쪽으로 중국으로 포를 향해, 오케이? 이래가지고 파키스탄을 사기쳐가지고 핵무기를 또 인정받았고. 당연히 이겁니다. 이게 핵무기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번에 정은이하고 한 거는 어제 가면은 지난번에 싱가포르로 만나가지고 이래서 너네랑 한 거는 뭔가 하면은 너가 핵 동결을 해줄게. 다음 포는 저게 베이징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 깨진 겁니다. 핵무기 해결이 아니고 동결이에요. 이런 마당에 제가 내난 아주 섹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거는 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인데 동아시아 평화 조약을 해결해야 된다. 그 평화 조약을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렛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동아시아 안보협력회의를 구축해야 된다. 동아시아 안보협력회의가 뭐냐면 그게 Conference on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hich is equivalent. 뭐하고 같은가? 유럽 안보협력회의와 똑같습니다. 유럽이 왜 전쟁이 그동안 안 일어났냐? 유럽 안보협력회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아시아에서 왜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 미일, 중, 러, 남북한 6개국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거를 바탕 위에 동북아 평화 조약을 10개 조항을 제가 다 10개 조항을 다 아이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냐? 유엔 총회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6개국이 선언하는 거예요. 전 유엔 회원국들한테 우리 절대로 전쟁 안 일으키라고 등등등등 이런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 이래 정권 유지는 이래 한다. 그래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시멀테이니어스인 거죠. 이때까지 소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 핵무기 없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개랑튀 할게. 이거였다고요. 아니다 이게. 먼저 하면은 우리가 없앨게. 그러니까 선우 때문에 이때까지 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동시적으로 해결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하는 건데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핵무기 포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저한테 질문. 대기. 그냥 조지는 거지. 그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방법 외에는 한반도에 그 북한의 핵무기 해결 방안, 한반도 평화 해결 문제 그 외에는 없다. 그 다음에 저희 또 브랜드 일본인들. 그 다음에 이게 한반도에 중간에 보면 휴전선 그 근방에 뭐가 장단면이라고 있어요. 장단면. 휴전선 여기. 거기에 장단면 스페셜 이코노미 존. 남북한 경제 특구를 만들자. 이가 1991년에 내놔. 제가 개성공단보다 제가 먼저 내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도 좀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가 물자 3통 안 돼 있는데 3통도 포장을 다 하고 거기서 뭔가 광물 자원을 개발을 협력하자 이게. 선생님 북한에는 개마고원이 있죠. 함정도에. 그게 전실의 천연 자원, 지하 자원 보고입니다. 예. 그 텅스텐, 아이언 뭐 등등 뭐 없는 게 없어요. 예. 그 개발하면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예. 그거를 하자 이거. 예. 그리고 우리가 유전도 많아요. 서해안에 있고 동해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다 미국과 영국놈들이 다 한 겁니다. 서해안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벌컥 나옵니다. 중국도 저기도 유전이라고. 여기서 캐면 유전을 캐면은 중국에 여기 있는 게 석유가 유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우리가 소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를 하지만 개발하면 많다. 지하자원, 천연자원 많다. 히트리움, 텅스텐 어마무시하게 다 있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남한에 미국하고 일본 자금 들어가지고 개발하면은 이 충분하게 북한의 경제 개발도 지원할 수 있고 우리도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요에 만주에 보면 간도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였죠. 간도가 선생님 우리 옛날에 고구려 땅입니다. 그죠? 그 간도가 언젠가 이후부터 중국이 지금 땅이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간도가 우리 땅입니다. 아무튼 간에
간도 지역을 중국하고 북한하고 남한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세계의 농업 창고를 만들자 이건다. 그 광활한 만주벌판에 세계가 식량 위기입니다. 거기서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세계 아프리카에서 매 초에 지금 이제 23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하자 이거 제 이야기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그러한 코리아의 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울컥해가지고 선생님 30초는 마지막 에필로그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랬어요. 저는 지형제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79세에 집행유예를 주시는 거는 너 이런 거 하고 오느라 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6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서 5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참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글귀는 제가 기도문이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위선 편견 오만 탐욕 만행으로 지구촌 문화 공동체가 위기 상황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력 전쟁을 유발 감행함으로써 약소국 의 국민 자국뿐만 아니라 약소국의 삶과 생명을 유린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사야 40장 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어디 강약에 외치는 소리를 남기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제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